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7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셋 코리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1시 정도 돼가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하락세를 멈추고 1% 정도의 상승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알트코인 중에서 아직도 조정받고 있는 코인들 많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시가총액 1, 2위에 디지털 자산이 올라주면서 일단 시장 분위기 조금은 안도감이 도는 모습인데요. 비트코인 그렇지만 여전히 7거래일간 4% 하락이고 이더리움도 10%가량 내려와 있습니다. 하드포크의 영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투심이 많이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증거겠죠. 그 밖에 카르다노 10%, 도지코인 19% 등 반등을 하지 못하는 디지털 자산도 많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가고 있네요. 업비트로 가볼게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역시나 반등을 하고 있고요. 3,800만 원 선에서 거래됩니다. 리플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비트코인 등이 오르고 있는데 역시 최근 업비트 트렌드가 이 상위권에서 알트코인들이 좀 거래대금이 많고요. 엑시 인피니티, 밀크 샌드박스가 오늘 거래대금 상위에 있지만 지금은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거래량 다른 알트코인들 조금 약간 축소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르고는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 거래량, 디지털 자산 시장 거래량이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시가총액도 조금은 감소한 모습 확인을 하셨고요. 주요 뉴스 확인하고 올게요. 미국 대형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로 회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바이낸스가 오는 10월 14일부터 주식 토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독일 연방금융청이 바이낸스가 허가받지 않은 주식 토큰 거래를 한다고 밝힌 뒤 나온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금융청이 지난주 디지털 자산과 디파이를 규제하는 감독 부서를 신설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USDC 발행사 서클이 올해 말 이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될 걸로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던 SEC 관계자 윌리엄 힌먼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앞서 리플은 힌먼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SEC는 이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페이팔이 고객들의 디지털 자산 구매 한도를 주당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미국 소매 판매는 0.6%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로이터는 0.4% 감소를 예상해왔습니다. 잭도시 스퀘어 최고 경영자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디파이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새로운 사업부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제공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게 수익이 많이 남는 비즈니스여서 그렇다라는 더 스트리트의 보도인데요. CME 계약을 활용해서 제공할 거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일단 이게 소식통을 통해 들어온 소식이라서 은행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크립토 전담팀 꾸릴 거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바로 나온 소식이네요. 캔디스 브라우닝이라는 글로벌 리서치 헤드가 긍정적 발언을 했는데 이분이에요. 지금 크립토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 생태계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이분은 탑 애널리스트로 유명한 분인데요. 사실 디지털 자산 거래 수수료가 주식 등을 취급하는 증권사 대비 월등히 높잖아요. 아무래도 산업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 수익률도 높은 편이고 그래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들도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죠. 아무래도 이 같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앞으로 공식 입장인지 아닌지 좀 그것들은 좀 추가로 저희가 소식을 전해드릴 필요가 있지만요. 어쨌든 긍정적인 소식이다 보니까 시장도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듯 하네요. 반면에 바이낸스에서는 조금 악재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나 애플 같은 주식을 쪼개서 거래하는 주식 토큰 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건데 표면적으로는 다른 상품에 더 포커스를 두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규제 때문이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4월에 독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가 증권법 어겼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규제 리스크가 나온 상황이었거든요. 보시면 이게 바이낸스 공지글인데요. 중단하는 이유가 다른 상품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다라고는 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뜻은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10월 14일 이전에 다 처분을 해라 하고 공지를 한 상황입니다. 바이낸스가 사실 이걸 직접 했던 건 아니고요. 독일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죠. CM 에쿼티와 파트너십을 통해 제공을 했었어요. 바이낸스는 어쨌든 여기서 손을 뗄 거고 파트너십 맺었던 이 CM 에쿼티가 올해 9월에 또 새 포털을 열 예정이니까 만약에 원하면 그쪽으로 토큰 잔액을 옮겨라. 뭐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4월에 독일 연방금융감독청이 이런 글을 남겼는데 보시다시피 독일어죠. 제가 번역기를 돌려서 대충 봤더니 투자 설명서 없이 바이낸스가 테슬라 같은 주식을 토큰 형태로 파는 거 법 위반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이 독일에서 증권이 원칙적으로 사전에 우리가 승인한 투자 설명서 없이는 대중하게 못 판다.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뭐 예견된 그런 조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바이낸스를 향한 전 세계 금융당국, 규제당국의 칼날이 계속해서 조금 조여지는 모습, 이게 또 시장의 하나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이 점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라 네번 판사가요, 리플과 SEC의 소송 담당이잖아요. 자, 그동안 리플은 SEC의 고위 공직자였던 윌리엄 힌만이 2018년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발언을 두고 리플의 이 판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증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SEC는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그래서 힌만이 나가게 되면 앞으로 SEC의 고위 공직자 누가 하겠냐, 이거 안 된다. 그동안 다 기각을 해왔다.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라고 했었는데, 자, 네번 판사가 와서 증언을 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서는 이게 리플의 작은 승리다라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왜 그럼 나오라고 했냐면 이게 보통의 SEC 사건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 사건은 우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책 결정을 포함하고 있고 논란의 양도 상당하고 그리고 대중의 관심도 상당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증언을 해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힌만의 증언을 보게 됐습니다. 앞으로 며칠 뒤인데요. 그 내용도 나오면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고요. 일정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 부정적인 소식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지켜낼지, 그리고 앞으로 좋은 뉴스가 이길지 나쁜 뉴스가 이길지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또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토요일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